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뉴스 같은 경우를 주식에 연결을 할 때는 일단은 주가는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장점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입해서 배울 부분이 꼭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 섹터 한번 좀 볼까요? 네. 지금 현대차, 기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내일인가요? 네. 네, 현대모비스 네. 시장보다도 조금 약한 흐름이에요. 네. 일단은 주가는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로 시점입니다. 내일 만약에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애매하게 나오면 주가 빠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대응 자체는 뭐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목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팔아야 될 단기 매도 시점. 네, 단기 평선이 만약에 실적이 나오고 종가 기준으로 뭐 훼손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때는 뭐 반 정도라도 비중은 꼭 줄여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죠? 그 팔아야 되는 건가요?라고 이제 지금 현대차. 네. 네. 매도 시점을 얼마로 잡아야 되나요?라고 올라왔는데 네. 지금 일단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내일 실적까지는 보는 거죠. 실적 발표하는 네. 거 보고 네, 내일 딱 팔 실적까지. 각오를 하고 실적 발표를 딱 보는 순간 시장 기대치보다 높다. 그러면 더 가져가고? 네, 이게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의 영업이익 예상치는 2조 5천억 원입니다. 이 기준에서 비슷하거나 좀 덜 나오면은 주가는 하락할 겁니다. 네, 그때는 빠르게 매도. 네, 빠르게 매도고 만약에 한 2조 7천억, 3조 이 정도 나오면은 안 빠지고 올라갈 거거든요. 네. 네, 그 기준을 생각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다날 임정욱님 다날. 근데 오늘 매수를 오늘 하셨는데 사고 보니까 이제 무섭다고 그러시네요. 다날요? 다날. 페이 쪽 같은 경우는 뭐 결제 쪽 일단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매력이 있는 건 아닌데 다날은 뭐 코인과 연계된 사업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코인이 좋은 상황에서 주가 반응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코인 보고 플레이하기에는 비쌉니다. 차라리 순수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뭐 비덴트, 우리 기술 투자, 코인이 좋을 때는 그런 기업을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날 보면서 나머지도 한번 같이 볼게요. 다날과 유사한 뭐 KG 이니시스, 뭐 주가를 쫙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한참 내려왔네요. 네, 그리고 뭐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는 있을 수 있거든요. 이니시스도 있을 수 있고요. 다날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새롭게 지금 부각되는 요인이 없다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에 그칩니다. 아직도 비싼 구간이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졌지만 지금도 비싸다. 네. 결제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오르는 거 보고 접근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빠져 있는 종목들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구별을 해야 될 점은 얘가 기존이랑 다른 주가 상승의 촉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서 그게 있을 때 추격해서 들어가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빠져서 단적으로 비싼 구간에 있는 주가는 또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네. 다시 게임주라든가 이런 거 다시 한번 봐볼 만하지 않냐. 거기다 또 이제 또 그
뭐죠? 그 NFT, 메타버스 뭐 네. 이런 관련해서 네. 또 한번 모멘텀이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요. 끝까지 펼쳐서 보시는 것보다요. 아주 가깝게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원격 관련해서 상승을 했었던 뭐 알서포트 한번 볼게요. 그런 군 같은 경우가 원격 진료? 네, 원격 회의. 회의. 왜냐하면 원격 회의. 또 한 번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 개별주를 연결하는 아이디어인데 종목이 조금 늦게 넘어가는데 제가 볼게요. 주가가 올라 있을 겁니다. 안 보더라도 이런 식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가깝게 보시면 됩니다. 잘 올라가네. 네, 코로나에서 보면 이런 종목은 밸류 그런 거 전혀 보는 게 아니라 코로나 같은 경우 확진자가 증가하고 정부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확진자가 더 증가하면 지금 수준의 증가를 했을 때는 정책 같은 경우를 또 할 수 있다. 그전 같은 경우에서 먼저 거리두기 측면에서 조정일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맨 처음에 반응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를 개별주로 플레이를 하면 되고 멀리까지 확장을 하기에는 좀 무리입니다. 가장 계속 가까운. 지금 우리 이성웅 이사님이 얘기하는 게 주식 수를 늘리지 말라. 점점 네. 압축을 해나가자 네. 이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좋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좀 마음이 풀어지면서 저것도 괜찮고 이렇게 사게 되는데 요럴 때를 좀 조심하자. 네, 이게 또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시총 상위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 안에서 업종의 변화가 있다가 IT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여기에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게 대형 IT 쪽으로 먼저 계속 될 거예요. 그러면서 IT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우려되는 게 공급 측면에서 같은 경우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SK 하이닉스 확정은 아니지만은 그 부분이 얘기가 나왔고 수요 측면에서 달라지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때 소부장을 저희가 매수하고도 하루에도 뭐 10-20%를 수익을 거둘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미리 들어가기에는 뭐 확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대형 IT보다 소부장 쪽이 좀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잃을 게 없는 구간의 종목이 있거든요. 네, 밸류의 하단에 간 그 구간의 종목들. 이마트 같은 경우가 잃을 게 없는 구간까지 갔다가 오늘의 상승은 정부에서 그 대형 마트 의무 휴정과 관련해서 그 폐지를 국민 상정하겠다.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얘기 그래서 이마트가 6%씩 올랐군요, 지금. 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생각해 보는 거죠. 의무 휴정 같은 경우가 해제되면은 비싸지 않은 이마트 같은 경우 일단 붙어야 되겠다 하고 붙어서 매수할 수 있는 경우고요. 자, 시각을 확장을 해볼게요. 겹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실적은 좋지만 많이 오른 편의점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로 차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뉴스 같은 경우를 주식에 연결을 할 때는 이게 뭐 단독 이런 건 다 배제하고요. 실제 정부에서 규제가 있었던 부분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그 없었던 부분 자체를 풀어주는 그 측면에서 주식이랑 연결해 보면 투자 아이디어가 이익에 가까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웃는 데가 있으면 우는 데가 있으니까 네네. 예, 그거를 한번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 물려 있을 때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네. 이 말이 정말 정답인 것 같아. 네네. 게임주도 전에 중국 그 규제로 확 급락했을 때 이제 끝났다 게임주는. 네. 그랬는데 갑자기 메타버스와 함께 그렇게 폭등할 줄 몰랐고. 네.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그렇게 또 가라앉을 줄 몰랐고. 네. 코로나가 또 이렇게 될 줄 몰랐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시장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유로 물려 있어도 정말 그거를 끝끝내 버틸 각오만 돼 있다 그러면 네. 자기 순서는 또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업종별로에서 많이 빠진 게 많아요.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가가 빠져서 기고 있거든요. 마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머지 빠져서 기고 있는 뭐 화장품도 그렇고 여기에서
조금만 바뀌는 게 있으면 하루에도 뭐 10% 뛸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그 구간에서 빠져서 기고 있는 구간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그 밸류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게 뭐 단적으로 빠져 있고 주가 기고 있는데 비싼 구간에서는 그런 게 나와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못 오릅니다. 이 결론은 뭐냐면 이 지금 이익 대비해서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을 반영한 시가총액의 그 단계가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거를 판별을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어제 중에 말씀드린 건데 JYP 엔터 같은 경우 JYP. 네. 주가는 이렇고 오늘 한번 지금 또 이거는 쉽게 추격을 하면 안 됩니다. 비중을 뭐 많이 올랐어요. 예, 20-30% 담으시는 건 아니에요. 한 5%? 2평 붙었을 때 5% 그리고 밸류로는 비싼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의 이벤트가 있거든요. 4월에 올해 4월에 미국에서 엔터 관련 ETF를 상장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네. 티커명이 뭐 KPOP 이름 그대로 K-팝 걸로 해서 준비를 한다 했고 이게 7월 27일에 상장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한 일주일의 기간 동안 먼저 주가 같은 경우는 뭐 기관 플레이어 같은 경우가 그 ETF를 추종하기 위해 또는 그 차익을 위해 편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요인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위에 캡은 크지는 않아요. 네, 크지 않고 비싼 구간이다 보니 그리고 27일 올라오는 그 기점이 주가가 수급으로는 꼭지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보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떠 있는 주가, 비싼 밸류, 다만 수급 하나 보고는 뭐 비중으로 한 10% 내로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K-팝 ETF가 설정액이 아까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1조 몇천억이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네, 초기 시작은 그렇고요. 뭐 10조 정도까지 열려 있는 그러니까 한국의 연예 엔터테인먼트 주식들만 담는다는 거죠, 거기에. 네, 대표적으로 하이브가 비중은 많이 들어갈 텐데 시총 대비해서 비중은 많이 들어갈 텐데 뭐 하이브는 매력도가 상대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BTS의 뭐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1조 4천억인가 5천억인가 제가 그렇게 네. 들었는데 그게 네. 10조까지 늘어난다고 하면은 네. 계속해서 이 매수를 엔터주를 사야 되니까 네. 지금 이 엔터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의 기준에서는 요게 적정 밸류 그래서 우리가 딱 설정을 해놓고 요 정도 이상이니까 이렇게 좀 오버 평가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원래 미국 주식의 그 밸류 자체는 우리랑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네네. 이게 또 그쪽에서 확 담으면서 이게 그 뭐라 그럴까 밸류 가치가 확 올라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원전 ETF를 통해서 봤듯이 밸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수급으로 한번 올라가는 요인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 학습 효과를 보면서 다음 플레이를 함께 하는 거죠. 원전 ETF 기존의 그 ETF 레버리지가 한참 매수가 될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상위라서 그냥 위로 땡긴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을 대입을 해봤을 때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실적 대비해서 비싼 구간이고 뭐 주가는 최근에 이제 비싼 구간으로 계속 돌입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우선해서 위로 땡길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 하나의 아이디어로 접근해 봄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요. 한국 항공우주는 그렇다 치고, 네. 뭐, 넥스원이라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산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네. 방산주 같은 경우 여러 번 다뤘습니다. 일단, 방산주 대표적으로 뭐, 다른 업종으로 확산해서 기본을 생각을 해보죠. 국방비는 매년 증가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실적 체력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멀티플, 즉 실적에 대한
프리미엄 요인을 시가총액에 주는 단계는 수출이 추가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여기 기본 체력으로 합리적인 신사업을 추진을 하는지 플러스 요인이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방산주가 주목을 받은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그 특정 타격 시점만 미사일을 쏴서 격추하는 거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다 보게 된 거죠. 아, 예전과는 다르게 이게 국지전 뭐 병력이 투입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타겟을 통해서도 되는 게 현대전이구나라는 시각으로 방산주 같은 경우가 주목을 받게 됐고, 네. 여기에서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수출이 늘어나는 환경이다 보니까 멀티플이 계속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상승을 하게 됐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요소죠. 또 다른 요소고 상대적으로 빠지면 같이 빠질 텐데 빠지는데 오늘은 또 넥스원은 안 빠지거든요. 상대적으로 접근이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고 가격으로는 한 7만 원대 초반 정도 그 정도 와서는 플레이를 해볼 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DLENC 같은 경우는 참 저평가 주식으로 계속 이야기되던 종목인데 네. 지금 소형 원전 모듈에 대해서 뭐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 흐름이 며칠째 좋은데. 네, 뭐 그 부분을 추진을 한다고 오늘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얘기가 나왔고. 근데 그런 어떤 뉴스 이런 거에 비하면 상승폭이 크진 않아요. 네, 본업이 안 좋다 보니까 건설 쪽 건설이 본업이 안 안 좋아서. 좋다 보니까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가 오를 때는 중소형 건설이 오르겠죠. 먼저 주가가 튀어오르는 역으로 돌아갑니다. 많이 빠져 있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역으로 사이클이랑 다르게 건설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빠져 있는데 가벼운 거 먼저 이렇게 올라가겠고요. 네. 네, 대형 건설 같은 경우는 뒤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냥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예. 기존에 나왔던 그런 정책들 말고 확실히 다른 정책이 나오면 건설 쪽은 반등을 할 텐데 아직은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뭐 지금 워낙 뭐 요즘 뭐 지으면 손해라고 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네, 그래서 건설은 주가 수익 비율이 뭐 3배, 4배 이 정도 수준이기는 한데 신규 매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짧은 쪽부터 보는 게 맞아요. IT 쪽이 상대적으로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이면 주식은 한 3, 40%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위기 상황 때 이 돈이 쫙 들어가지고 해결하는 용도 그리고 다시 빠져나가고. 네, 100번 공감입니다. 그건. 네, 100번 공감이고요. 계속 롱런에 오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 몰빵 하나의 종목에 몰빵. 네, 하나의 종목에 전체 매수를 안 하시는 그 기준이 확고하시더라고요. 네, 다 한 분 한 분 각자의 특징이 있다 보니 그분들의 장점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입해서 배울 부분이 꼭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물타기 해도 될까요? 마이너스 21%라고. 지금에서는 타는 거는 애매한 구간입니다. 네. 어차피 여기는 한 차례의 기로 시점일 거예요. 이 기로 시점이 뭐냐면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이슈를 반영하고 주가는 이제 턴을 해서 10만 원대에 와 있고 시가총액 한 74조, 75조 정도. 장기로 보면 좋겠죠. 주가는 달라져 있을 텐데 다만 뭐 현재 시점에서는 고민 시점이죠. 단기평 같은 경우를 주가 타고 있다 보니
그 점에서는 매수한 부는 유지인데 추가 매수를 이 구간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네. 네. 우루사 이사님, 현대제철. 네, 네,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PBR로는 정말 낮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쪽 철강주 쪽에 외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네네. 수급으로 한번 보면, 네, 외국인 쪽에 매수는 들어오고 있고요. 좀 기간을 늘려서 250일 누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 43,000원. 물타기 하는 거겠죠, 외국인. 물려서. 네, 물려서. 기관은 정말 무지하게 팔고 있네요. 네, 이쪽 구는 기관의 수급을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수급의 중심이 있는데 기관 수급을 보는 게 맞고 밸류로는 매력 또는 있습니다. 네. 밸류로는. 예, 절대적인 밸류로는 매력이 있는데 시장에서 이쪽 현대제철이나 그다음에 화학들 이쪽은 중국이 돌아줘야 됩니다. 예, 어쨌든 중국이 소비해 주거나 아니면은 중국에서 예전에 쓰던 경기 부양을 하거나. 근데 둘 다 현재 가격, 철강은 가격이 빠지고 앞단에서는 또 괜찮은 부분 전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거든요. 예. 신규 매수는 좀 애매하고요. 보유자는 그냥 계속 들고 가고. 네, 지금 매도는 크게 실익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도 한번 봐주시죠. 홀딩스. 네. 현대제철보다 저는 비교를 하자면 포스코홀딩스가 훨씬 낫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네, 훨씬 낫다는 이유가 2차전지 신사업 이제 추진을 한다고 했고 그게 플러스 되면 현금성도 많다 보니 지금의 밸류랑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신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보고 상대적으로 현대제철보다는 포스코홀딩스를 플레이를 하는 게 낫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